여기는 진짜 저의 인생책 코너. 제가 지금 저 가운데에 놓은 것도 배치상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 모든 인생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 책입니다. 올타임 인생책인 것 같아요. 모두가 저한테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딱 한 권만 꼽자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짜잔! 구독자 여러분들 환영해요.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집을 그 어디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어떤 공간에서 책을 읽고 영상을 준비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림은 맞아요. 이거는 또 요즘 정말 핫한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그냥 딱 봐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다 웃고 있거든요. 다 스마일이고 제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이 이 그림이거든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느끼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걸어놓은 첫 미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일단 냉장고고요. 냉장고에 일단은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서울집시라는 맥주집이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집인 것 같아요. 신맛이 나는 사워 맥주를 정말 잘하는 집이고 그래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해피엔딩 맥주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씩 마시고 있는 와인인데 보통 와인 한 번 까면은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저는 거의 몇 줄을 마셔요. 그래서 얘도 지금 한 일주일 됐을 텐데 얘도 약간 신맛이 나는 내추럴 와인이거든요. 키친타월로 그냥 대충 막아놓고 저는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까놓고 오래 마시는 것 같아요. 키친타월로 해도 맛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빵이랑 같이 먹는 이즈니 버터. 제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버터는 늘상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보게 되는 그런 물체니까 여기에는 진짜 저한테 의미 있는 영화 포스터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번 집에서는 다호메이라는 다큐멘터리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옛날에 다호메이라는 왕국이 프랑스의 침략을 받으면서 유물들이 유럽으로 많이 빠져나갔대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다오메이 왕국의 작품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예요. 이 작품들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이 사람들이 드디어 고향에 왔다 막 이런 말을 우리한테 걸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시적인 그런 대화를 거는데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여운이 진짜 많이 남고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는 다큐멘터리예요. 2025년 가장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저 어렸을 때 가족 사진. 이런 머리 스타일을 언젠간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헤어스타일이에요. 이거 자랑해야겠다. 전 집에 피자삽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오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쓱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꺼내면 되거든요. 좀 높은 곳에 있을 때 깊숙이 있는 빵들 꺼내기 되게 좋은 피자삽. 저한테 되게 유용합니다. 혜성님 거의 상체만한. 저희 집에는 빵칼이 많아요. 작업실에도 더 있는데 길이별로 그리고 날의 모양별로 다른 빵칼이 있습니다. 집에서 빵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빵칼을 항상 구비해놓고 있어요. 저 가끔 촬영장에도 빵칼을 가져가요. 빵을 썰어 먹으려고. 그리고 요거 저는 집에서 아이싱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케이크 아이싱하는 집에 베이킹 용품들이 많아요. 케이크도 만드세요? 케이크는 자주 만들진 않는데 또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천하제빵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MC가 아니라 도전자로 참가를 했어요. 닉네임은 빵 굽는 아나운서였고 정말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2월 1일에 첫 방송이니까 갑자기 여기서 홍보를 하게 됐지만 저 진짜 너무 열심히 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도 의미가 되게 커서 명패를 제가 집에 챙겨왔어요.
그래서 집에 잘 가보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오븐기? 빵을 거의 제가 매일 먹기 때문에 죽은 빵도 살려내는 발뮤다 오븐 필수입니다. 저는 이제 빵에 물을 착착 조금씩 뿌려요. 그 다음에 뿌린 상태로 발뮤다 안에 넣으면은 빵이 훨씬 더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오븐은 진짜 제가 매일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비싼 가격대지만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은 제품입니다. 좀 데일리하게 드시는 빵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데일리하게 먹는 빵. 저는 사워도우를 제일 많이 먹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플레인 사워도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렇게 밀싹 모양을 넣었어요. 만드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만든 건데 얘는 곡물이 좀 콕콕 박혀있는 사워도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소금빵. 이런 소금빵도 위에 이제 표면에 물을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구워 먹으면 정말 갓 나온 소금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금빵은 이제 버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자극적인 거 먹고 싶다 그럴 때 먹고, 이거는 류지은 베이커리에서 산 마늘빵 한 조각 남은 거 얼려놨고요. 그리고 저 안에 너무 많아요. 바게트도 있고 스콘도 있고 애플파이도 있고 카다멈도 있고. 여기까지 저의 빵 자랑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 소분해놓고 버리지 않고 다 먹고 있어요. 빵만큼은 진짜 못 버리겠더라고요. 냉동실에 언제 넣는 게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먹을 만큼만 꺼내놓고 바로 냉동고에 넣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저도 막 귀찮고 까먹고 다음날에 넣을 때도 있는데 그럼 이제 살짝 마른 상태에서 수분이 좀 날아간 상태에서 냉동고에 넣는 거니까 웬만하면 바로 넣는 게 좋죠. 그리고 빵은 절대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크림빵이나 크림치즈 들어간 거는 상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넣는데 빵이라는 게 냉장고 온도에서 노화가 좀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온 또는 냉동고에 넣는 게 빵을 그래도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빵을 좋아하니까 올리브오일도 워낙 많이 먹는데 진짜 올리브오일 많이 먹어봤는데 핑클라토레 이 브랜드 올리브오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제품 말고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올리브오일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밀가루가 집에 항상 있어요. 이게 제가 키우는 스타터, 르방 밥 주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제가 키우는 르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키우는 르방이고 2021년부터 제가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물론 용기는 조금씩 계속 바뀌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밥 줄 때는 그냥 물이랑 밀가루랑 동량으로 주면 돼요. 프랑스 밀가루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 아이로 이제 사워도우를 굽습니다. 작업실에서. 여기는 저기 책장이 가득 차가지고 딱히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올려놨거든요. 그럼 저 중에서 뭔가 네. 소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쓴 일기인데 지금 국중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순신 장군 관련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독자분들께 좀 소개를 앞으로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위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제목 진짜 잘 지었지 않나요?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이거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죽도록 피곤했을까?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기상청 운동회에 비가 왔냐. 그분들 되게 과학적으로 나를 잡으셨을 텐데. 그래서 약간 이거는 기상학이라는 게 왜 그렇게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지 그분들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측이 틀렸을 때만 선택적으로 기억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90%의 경우가 맞는데 맞을 때는 당연하지 하고 넘기고 틀릴 때만 계속 기억에 각인되다 보니 그런 인지 오류가 좀 생기는 게 아닌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의 어떤 특수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나라가 장마철이라는 그게 되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후의 성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뤄주고 계시고 절대 이렇게 딱딱한 책이 아니어서 가볍게 읽기 좋은 과학 교양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진짜 재밌게 읽은 책이거든요. 인간관계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어야 인간관계가 건강해진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는 게 인간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어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거는 시집을 제 돈 주고 거의 처음 사본 것 같아요. 신경림이라는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 혹시 아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노래한 시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짠한 시였고.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눈인가요? 맞아요. 누구 눈일 것 같아요? 혜성님 눈인가요? 맞아요. 제 눈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자기 눈에 홍채와 동공 사진을 찍어서 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제 눈이 생각보다 색깔이 밝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 눈동자 색이 예상과 달라서 놀랐고, 그리고 이 눈동자 색깔을 통해서 자기 조상을 좀 알아볼 수 있대요. 유전자 DNA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 보면 푸른빛 보이세요? 여기 눈동자에 있는 이 푸른 조각이 조상 중에 동양이 아닌 곳에서 온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을 해주시던데 엄청나게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다만 이 조각이 내 조상은 누구였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해준 것 같아요. 커플들끼리 이렇게 두 개의 눈동자 해서 찍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언젠가. 여기는 옛날에 썼던 포스트잇인 것 같은데 이거는 위키드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구절인데요. 그 위키드 주인공이 모두는 한 번쯤은 날아오를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한 번쯤은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문구여서 그리고 나에게도 날아오를 기회가 올 거야. 이런 희망을 주는 문구인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받은 편지라든지 제가 갔다 온 전시회 티켓? 공연 티켓 이런 거를 모아두고 있어요. 저는 편지는 진짜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대 때부터 받은 편지들 웬만하면 다 저쪽 창고에 보관이 돼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받은 것들, 내가 보러 간 것들, 카탈로그 이런 거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봤던 연극 중에 제일 좋았던 연극이었는데 디오니소스를 주제로 한 연극이었어요. 근데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일단 그리스 로마에 나온 신이니까 우리는 신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막 머리에 월계수관을 쓰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빨간색 그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신고 빨간색 슈팬츠를 입고 막 레게 머리를 한 디오니소스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말투도 굉장히 위험 있는 말투가 아니라 현대어로 풀어서 연기를 하는데 그 허세 없음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정리가 안 되긴 한데 이게 제가 그 인터뷰 때 쓰는 노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크랩한 신문이에요. 저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신문 보다가 제가 좋으면 이렇게 찢어서 보관해 놓거든요. 이거 지금 너무 너덜너덜해지긴 했는데 놀라운 건 얼마 안 된 신문일걸요, 이거? 2025년 11월 28일 얼마 안 된 신문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중박의 우리들의 이순신이란 전시에 대한 설명이 되게 좋았어서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거의 한 10년 된 기사 같지만 2025년 11월 말 기사입니다. 제가 좀 들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것 같고요. 이거는 올해 어떤 기대작들이 있나. 보통 이제 기대하는 영화나 기대하는 드라마는 많이 다루지만 기대하는 신간은 잘 없잖아요. 너무 존경하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총균세의 저자 그 교수님이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또 올해 발간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도 기대를 하고 있고 유홍준 교수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쓰신 유홍준 교수님도 경제 정선에 대한 신간을 내신다고 하고 이런 신간에 대한 소식들 좋았어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제가 좋았던 기사들을 스크랩해두고 있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잘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 조카가 저 준 책이에요. 조카가 색칠 공부도 해놨어요. 너무 와. 귀엽죠? 집안 곳곳에 조카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책이 김형석 작가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는 분입니다. 이분 1920년생이신데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 정말 이 정도 오래 세상을 사시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책이고요. 아, 요것도 너무 좋았던 책이에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를 줄이는 게 바다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지구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좀 고정관념을 깨주는 고래를 구한 건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고래의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의 발명이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이것도 너무 좋았던 책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이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딸과 이별하고 나서 글을 쓰시는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셨대요. 이렇게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딸이 이제 문 열고 아빠 뭐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말을 걸었을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뒤돌아봐 줄 걸. 잠깐 일하고 있는 걸 멈추고 딸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줄 걸. 그때 나 왜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일에 몰두하고 있었지? 아빠 바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너무 후회되신다고 그런 얘기를 서문에 쓰셨는데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뭉클한 책이었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쓰신 서비스 철학 책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접기획을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단순히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을 대하는 모든 경험들이 다 잘 짜여져야 된다. 기획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너무 멋진 사장님이십니다. 이 책 진짜 짧고 읽고 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반성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한테도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저에게도 너무 울림을 줬고 이 작가님은 제가 한번 채널에 꼭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책 정은표 배우님 아세요? 그분과 그분의 아내이신 김하연 님이 같이 쓰신 책인데 이 책도 너무 귀여워요. 이 두 분이 워낙 육아를 훌륭하게 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은표 배우님이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 육아에 대한 생각을 풀어낸 에세이인데 김하연 사모님의 입장에서 쓴 글들도 되게 재밌고 이 책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요즘은 잘 못 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게 인터스텔라 곡이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이 곡 아세요? 오,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아니요, 장난입니다. 여기도 또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또 너무 존경하는 이국종 교수님이 쓰신 골든아워 교수님도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땅의 예수들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요즘 또 촉망받는 젊으신 작가님 김주혜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말 그때 기생이었던 오키라는 기생이 주인공인데 어릴 때 기생 아카데미?
거기에 입문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오키가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른이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국인의 기계를 좀 보여줬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랑이가 중요한 또 존재로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또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롭고 다차원적이어서 제가 좋아했던 책입니다. 요 조명은 저희 언니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선물해준 조명이고요. 그리고 이 1인용 소파는 제가 옛날부터 그 이전 집에서부터 가져왔던 소파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여기가 되게 편해요. 어디서 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또 존경하는 최태성 작가님의 신간. 삼국지에 관한 책인데 와, 이 역사서로 베스트셀러 1위를 정말 오랫동안 지켰던 책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확실히 사람들이 삼국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빨리 탐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집에는 거실에 TV가 없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꿈꿔왔던 인테리어가 거실에 큰 소파 없고 TV 없는 인테리어였어요. 대신에 그런 공간을 큰 책장과 서재를 메인으로 하는 집 인테리어를 늘 꿈꿔왔었어서 제가 직접 짠 책장으로 공간을 채워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양초 캔들인데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냄새. 텀 딕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캔들인데 가끔씩 책 읽을 때 초 붙여서 불을 켜가지고 하면 또 그 감성이 좋아요. 제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 게 저 가방에 있나 보다. 이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여서 가방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무화과 향을 제일 좋아해서 이 두 가지를 요즘 최애 향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딥티크에서 나온 무화과 향이고 얘는 조말론 무화과 향인데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레이어해서 쓰면은 이렇게 인간 무화과가 된 느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즘 가장 애정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베를린 장벽 그 한 조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께 선물 받았는데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89년도네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돌멩이들을 기념품으로 많이 간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벽에 그래피티가 많이 그려져 있었어서 여기도 아마 그 한 조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역사의 한 순간을 제가 간직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조카의 양말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조카가 조금 커서 이제는 이 양말이 맞지 않는데 제가 가져간다고 하니까 조카가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저 너무 귀엽죠?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저도 신고 싶어요. 와, 여기는 제가 그래도 서점처럼 섹션별로 좀 분류를 해놓은 코너입니다. 코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점에도 CD나 LP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한테 의미가 있는 음악들을 좀 모아둔 코너입니다. 제가 빈소년 합창단, 리베라 합창단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CD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는 오수영이라고 남자 승무원이신데 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의 에세이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쪽 코너에 넣어놨고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거진 B 잡지들 몇 개 놔뒀습니다. 사실 더 많지만 일단 이 정도 꽂아놨고요. 그리고 이건 또 좋아하는 친구가 그려줬어요. 크레파스로 그려줬어요. 저 생각 주머니 그죠? 빵! 예술적인 감각이 또 뛰어난 친구인데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쓰고 내 사랑 백석 이 책도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영상 찍어야겠어요. 김자야라는 백석의 실제 연인이었던 기생이 쓴 에세이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김자연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이 김자연 선생님이 요정을 운영하시면서 돈을 좀 버셨는데 나중에 이제 백석 선생님이 떠나시고 나서 1,000억 정도 되는 부지를 기꺼이 기부를 하셨어요. 무소유를 읽은 뒤 법정 스님에게
시가 1,000억대의 서울 성북동 길상사 부지를 시주했다. 1,000억을 내놓고 후회되지 않느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1,000억이 그 사람 백석 시 한 줄만 못해. 다시 태어나면 나도 시 쓸 거야.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정말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김자연 선생님이 백석 선생님한테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막 졸랐대요. 근데 백석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 여기 있지 않소. 자연 선생님한테. 좀 오글거리지만 너무 재밌고 귀여운 에피소드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는 백석 시인을 그냥 교과서에서 시로만 접해왔는데 그 연인이셨던 분의 시각으로 또 바라보게 되니까 새롭더라고요. 저한테 의미 있는 에세이입니다. 시인이 연인이면 저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해주셨을까? 아, 그러니까요, 정말. 그리고 여기는 경제 경영 서적인데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이런 분들의 어떤 전기나 자서전을 모아놓은 코너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의 인생 책 중에 하나로 꼽는 책인데 와튼 스쿨의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협상에 관련된 책. 그러니까 뭔가 협상이란 거는 대단한 외교관이나 뭐 기업의 대표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이 협상일 수 있거든요. 뭐 친구랑 뭘 먹으러 갈지 조율하는 과정도 다 협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인생에서 협상의 스킬을 한 번쯤 제대로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런 스킬들을 영상에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코너는 과학 분야 코너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많이 읽는 책이 이거예요. 정성근 교수님의 백년목. 백년허리 책도 있는데 제가 요즘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목이랑 허리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예약이 밀려 있는데 다행히 진료를 받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자세법, 운동법을 이 책에 다 풀어주셨어요. 정말 이 책 보면은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유튜브도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도 보시는군요. 교수님 몸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스스로 운동을,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책도 저의 최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는 인생이다. 말 그대로 피부에 관련된 책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너무 피부랑 관련된 온갖 정보들이 많잖아요. 뭐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하는 의학 유튜브가 많은데 가끔씩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 하나로 끝난다고 봅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내용들만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뻔한 결론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책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에 몇백만 원 쓰기 전에 꼭 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줄인데요. 여기는 믿음사에서 나오는 세계 문학 전집 이런 책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안나 카레니나 최초의 불륜 소설, 깊게 다룬 불륜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불륜 소설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쪽 코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이시죠. 박웅현 작가님의 전용 코너처럼 만들어두고 싶었던, 여기까지가 다 박웅현 작가님 책들이에요. 단일 작가님으로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계신, 그만큼 저의 독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의 취미 코너, 빵과 관련된 책들, 그리고 연기에 관련된 책들을 넣어놨습니다. 재밌게 봤던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의 대본집, 그리고 배우 수업이라는 스타니스랍스키라는 분이 약간 배우학 개론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사서 좀 읽어봤습니다. 빵 굽는 CEO는 김영모 명장님이 쓰신 자서전인데 어렸을 때 재밌게 읽은 책이었어요. 김영모 제과점이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저의 인생 책 코너.
동화책 중에서 제가 인생책으로 꼽는 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건 제가 대학교 입학 자기소개서에 또 인생책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강박증이 있었던 20대 초중반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던 책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또 성인들이 보면 너무 좋은 명언들이 가득 담겨있는 아름다운 책이고요. 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러너들의 성지가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달리기를 좀 진지하게 하고 싶다. 근데 마음가짐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진솔한 에세이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또 제가 존경하는 정혜신 정신과 의사분께서 쓰신 책인데 멘탈에 관련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심리 상담보다 큰 위안을 줄 수 있을 법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정말 클리닉 가서 상담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먼저 읽으시길 추천드려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중학생 때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일 거예요. 인디언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왜 그 인디언들의 이름 되게 신기하잖아요. 뭐 주먹 쥐고 일어서서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인디언 문화를 가장 따뜻하게 그려낸 책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 시절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8단어 말해 뭐해요. 우리 박웅현 작가님의 책인데 제가 지금 저 가운데에 놓은 것도 배치상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 모든 인생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 책입니다. 올타임 인생책인 것 같아요. 모두가 저한테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딱 한 권만 꼽자면 무조건 저는 8단어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는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인데 이분도 참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거든요.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들 중에서도 가장 인사이트가 큰 책이에요. 사람들의 성향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주기만 하는 사람, 뺏기만 하는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람, 너무 착취만 하는 사람. 근데 이 성공이라는 사다리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나 너무 주기만 해서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나 맨날 지고 사는 것 같아. 그런 고민이 들 때 읽어보면 너무 좋을 만한 책입니다. 행복의 정복.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또 대단한 작가님이 쓰신 걸작입니다. 도대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될까?에 관련된 책이 너무 많잖아요. 서점에만 가도 몇백 권의 책이 있을 거예요. 행복이란 키워드를 다룬 책.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의 비결은 결국 권태를 견딜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은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고 있는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고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쓴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콰이어트란 책은 내향인이라면 무조건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향인과 만나고 있거나 살고 있는 분들,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꽤 낙천적인 아이, 이것도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요즘 슈퍼 루키로 떠오르고 있는 원소윤 코미디언이 쓴 소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님의 이야기가 많이 담긴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모아놨는데요.
알랭드 보통, 무라카미 하루키, 김영민 작가님, 이동진 작가님, 신수정 작가님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김영민 작가님 저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으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글들이 너무 좋아요. 이 교수님도 채널에 한번 꼭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문장이 참 김영민 작가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글이 정말 허세가 없고 웃겨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특유의 유머와 조크가 있거든요. 그게 이 김영민 교수님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작가님은 이분은 정말 추천하시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베스트셀러의 순위를 쥐락펴락하시는 대단한 평론가님이시죠. 영화와 책 분야에 있어서는 넘사벽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평론가님이시고 이동진 작가님의 책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영화는 2번 시작된다. 가끔씩 여유가 있을 때 여기 소개된 영화들을 하나 골라서 영화를 딱 보고 그 영화의 평론을 찾아봐요. 그런 식으로 이 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들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입문을 하게 됐고요. 스파이크 존스의 그녀, 허, 이 영화도 평이 참 재밌었습니다. 500일의 썸머, 이 글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나의 아저씨 대본집,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 문장 너무 좋았어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어떤 문장인지 아실 텐데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의 대본집을 꼭 다시 살펴보진 않더라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 드라마인 나의 아저씨의 대본집. 그리고 신수정 작가님. 신수정 작가님 글 너무 잘 쓰시죠. 이분은 페이스북 같은데 SNS에 올렸던 글들을 책으로 엮으셨거든요. 네, 일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통찰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내용의 구성도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짧게 1, 2, 3, 4, 5 각 소챕터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아마 진짜 SNS에 짧게 올리신 글들을 엮다 보니까 이런 참신한 구성이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읽기 편하고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신수정 작가님도 꼭 모시고 싶네요. 이쪽도 역시 경제 경영 코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의 심리학 너무너무 추천하는 책이에요. 모건 하우저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보통 이런 금융 서적들이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하는데 이 작가님은 예금 못 이긴다. 봉디 힘을 믿어라. 늘 돈을 저축해놔야 된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투자 열풍이 부는 시기에 다시 원론적인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 책도 참 좋은데 순간의 힘. 이 책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인생 책 중에 하나여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티핑포인트라는 초대박 베스트셀러를 쓰시고 몇십 년이 흘러서 설계자들이라는 스핀오프 책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실 별게 없어요. 밑에는 영어 공부에 관련된 책들, 수험서들. 궁금한 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뭔가 해주실 말씀들이 많나요? 아니면? 영어 공부 그쵸. 제가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온갖 영어 공부 방법의 시행착오를 다 겪다 보니까 시중에 떠도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시도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방법들 중에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었는지도 많이 느꼈을 거고 기회가 된다면 영어 공부 방법도 한번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네요. 제가 새해에 또 영어 공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볼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거 영상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책상은 별거 없죠? 필기구 많고 요게 쿼카 애들이 저 닮았다고 사줬어. 되게 귀여운 펜들도 있어요. 얘랑 뭐 주토피아 주디가 쓸 것 같은 당근 펜도 있고 이거는 맥주 따개. 가끔씩 여기서 제가 술을 한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거 없는 저의 집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볼 게 많은데요? 아, 그래요? 이사 가기 전에 이렇게 저희 집을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그 어떤 방송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저희 집을 우리 1% 북클럽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만나요.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여기 네. 문구가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내가 제일 힘들었던, 내가 막 되게 발버둥쳤던 그런 날들이 제일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한 명언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도 나중에 이게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돼서 아침에 나갈 때 이걸 보고 나가니까 그냥 하루가 좀 힘이 나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